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인력개발정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혜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사과정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연구 주제는 PSM과 DID를 활용한 선택적 근무제도와 조직 성과 간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요약을 잠깐 하자면요. 연구에서는 사업체 패널을 활용해서 독립변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종속 변수인 성과 변수를 4가지로 나눴어요. 자, 1인당 매출액, 그다음에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인건비,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제도 효과를 PSM과 DID 모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기업 연령, 연령 재고, 노조 용후, 1인당 복리 생비, 기업 규모는 99인 이하와 100인에서 299인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통제 변수를 사용하였고요. 실증 분석 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적용 시점부터 1년 이후까지 기업 성장성 지표인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부가가치를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인 99인 이하, 100인에서 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성과 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표할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요.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방법,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인데요. 자, OECD 국가별 비교에서 매년 상위권으로 한국에게 오명을 안겨주는 지표 중 하나가 근로시간인데요. 2020년 기준 연평균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다음인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생산성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제라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실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을 하였고요. 또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2021년 2월에 주 52시간 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조사 기업의 가반인 50.3%가 아직도 준비 방안이 52시간제에 대한 준비 방안이 부족하거나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규모별 연령 근로제 실시율은 300인 이상 기업이 5%, 그다음에 100인에서 299인 이하가 27%, 30인에서 99인은 26%, 10인에서 29인은 15%, 5인에서 9인 기업은 12% 등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적 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집단 간 사회적 격차를 더 키우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연근무제 미도입 기업 중에서 향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81.3%에 이르는 것에 착안을 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연구를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결정에 업무의 종료 및 시작 시각을 맡기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직 성과가 선택적 근무제도 적용 전과 후 시점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에서도 유연 근무제를 주 52시간제를 선택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서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해서 정책의 제도 효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연구 자료는 사업체 패널 조사에 2017년과 2019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고요. 선택적 근무제도와 조직 성과의 순수 효과 탐색을 위한 성향 점수 매칭 방법과 DID를 활용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의 주된 연구 방법은 이제 PSM과 DID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PSM은 선택 편의를 줄일 수 있고 정책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수의 공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성향 겹수를 균형 점수로 추정한 후에 이를 활용하여 결합 포집을 하여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성향 점수는 균형 점수를 의미하고 또 공변량을 요약하며 성향 점수 매칭 분석 방법은 성향 점수가 유사한 통제된 사례와 또 처리된 사례를 매칭하여서 처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향점수 매칭법은 통제 그룹과 처치 그룹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통제 변수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저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건데요. 지금 PSM 매칭 전 비교는 이거고요. 매칭했을 때 통제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컨트롤 그룹이 저기 매칭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D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중차 분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실험, 통제,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한 계량적 추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후로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데이터가 있고 시점 데이터가 존재하는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1차 차분을 취하여 특정 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중차분의 경우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특성들이 동일하게 설정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선택 편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PSM과 DID 결합 모형을 활용한다면 관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모형을 개별 적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PSM과 DID 결합 모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PSM 매칭 전후 비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매칭 후 집단과 평균 비교 및 T-테스트 분석 결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 적용 효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M의 성향 매칭 점수 매칭의 전후 비교를 해보면 아까 앞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비포어 매칭 효과를 보면 지금 파란색 라인이 트리트먼트 저기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핑크색 라인이 컨트롤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PSM을 실행해서 매칭 후의 비교를 보면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를 시킨 다음에 매칭을 시킨 다음에 분석을 해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전제하에 PSM을 시행을 했고요. 자, 그림은 이제 1번 그림은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성향 점수 분포가 유사해진 것을 확인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성향 점수 매칭 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한 처치 집단과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비교 집단의 평균을 나타낸 것인데요. 매칭 기준은 1인당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1인당 인건비, 1인당 부가가치, 로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업력 재고, 노조 유무, 1인당 복리후생비, 제조업 규모에서는 99인 이하, 100인에서 299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성향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 니어 네이버 매칭 방법의 1:1 매칭을 실시하였고요.
매칭 후 집단 간 각 변수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PSR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칭 후 집단 간 차이는 줄어들어서 선택 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DID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7년에 비해서 2019년에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통제 변수인 1인당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99인 이하, 100인에서 299인 이하에서 1인당 부계가치를 제외하고 모든 성과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결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중소기업 성과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추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 분법을 통한 평균 처리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적용 시점부터 1년 이후까지 기업 성장성 지표인 1인당 매출의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인건비,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기업의 성과 변수에 관계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 변수의 증가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인 이하, 100인, 100인에서 299인, 300인 이하의 규모의 중소기업의 모든 성과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났는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가족 친화 정책인 유연근무제도의 완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연구 계획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